이번에는 뉴스 포커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판결 사례 하나를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민주노총 금속노조 쌍용자동차 지부 김덕중 지부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김 지부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덕중입니다. 예,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이른바 재판거래 파문, 일파만파 지금 파장이 커지고 있는데, 그런데 그 거래 내역 접하다 보니까 쌍용차 노동자 그 대규모 정리해고 판결 이것도 연관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어떻게 받아들이셨습니까? 예, 저희도 이번 보고서 보고 확인했는데요. 한마디로 정말 좀 어이가 없습니다. 돌아보면 2014년도 12월 13일인데요. 예. 당시에 저희들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자본에 난도질 당하고 믿었던 사법부마저도 진짜 이 사법 살인을 했구나라고 해서 이제 상당히 좀 분노를 했던 기억이 좀 나고요. 예. 최근에 그 보고서 보니까 이것이 당시에 양승태 대법원과 청와대가 이런 검은 뒷거래를 통해서 제물로 바쳤다는 이 엄청난 사실 앞에서 사실 지금도 분노와 치를 떨고 있습니다. 예. 이제는 좀 시간도 지난 판결이라서 기억을 또 못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당시 판결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2심 결과 또 대법원에서의 판결 이런 거 한번 좀 소개를 해주시죠. 2009년도로 돌아오면 당시 이제는 회계조작과 상하이장초의 먹튀 문제 관련해서 현장 노동자들에게 책임 전가하고 3,000명의 비정규 포함한 구조조정이 진행됐어요. 예. 당시 이제 희망퇴직 거부와 끝까지 저항했던 노동자 중에 153명이 이제 정리해고를 좀 당했고 예. 부당해고 소송을 진행하면서 2014년도 11월 13일 대법원 판결까지 소송이 지금 진행됐던 내용인데요. 예. 저희 재판은 1심에서는 사용자 사측의 손을 편 들어줬고 예. 2심에서 상당 기간을 오래 재판을 좀 다퉜어요. 예. 당시 유형 자산 문제든 유동성 자금 문제든 긴박한 해고의 회피 노력 문제 등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한 조정까지 갔던 사항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함께 이 문제를 했고 그래서 사실심에서는 쌍용자동차 정리해고는 부당하다고 하는 판결을 좀 했습니다. 예, 2심에서 그랬던 거죠. 네네. 예. 그런데 이것이 이제는 대법원에 올라가서는 그 짧은 기간 안에 사실은 법리적 해석보다는 저희는 이제 정치적 해석이 많이 들어갔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요. 예. 예, 모든 그 고등법원의 판결을 다 대번복하는. 그래서 실제 오다가 회계 조작과 대규모 정리해고를 대법원이 용인해주는 판결을 당시에 좀 했었죠. 예. 그러니까 대법원은 당시에 정리해고가 문제가 없는 거였다. 이렇게 이제 판결을 내렸던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김 지부장께서는 당시 정리해고 근거가 됐던 회계 조작 이거를 대법원이 인정해줬던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지적을 하신 건데 그 부분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제 많은 요인이 있긴 한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유형 자산의 손상 차산의 문제였거든요. 예. 그것을 회사는 가하다 계상했다라고 이제 저희는 주장했고 쉽게 얘기하면은 사실은 토지, 건물, 설비를 통해서 이제는 차를 만들 거 아닙니까? 근데 회사는 당시에 기존에 이제 생산되던 차종을 다 단종시키겠다라고 하는 입장이었고, 예. 그리고 신차 개발을 추진하고 거의 완성 단계에 있던 C200이라고 하는 신차 프로젝트를 출시하지 않겠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제로화시켜요. 예. 그래서 기업을 계속 가치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예. 폐업 수준으로다가 이 사항을 기업을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부채 비율을 상당히 높여냈고 그러면 당연히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대규모 구조조정이었다. 예. 이렇게 이제는 회사가 주장했고 고등법원에서 그걸 아니다라고 했던 것이 대법원에서는 미래에 대한 기업 가치에 대해서는 다소 불확실할 수밖에 없으므로 보수적이라 하더라도 합리적인 판결이다, 합리적이다라고 이렇게 판결을 한 겁니다. 예. 그래서 완전히 바꿔버렸죠. 예, 그러니까 사측이 회계 조작 그렇게 한 걸 대법원은 다 인정을 해줬다 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당시에는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가지고 좀 의심 같은 거는 안 하셨습니까? 왜 이런 판결을 대법원이 2심을 뒤집으면서까지 내렸을까 하는. 잘 안 들려서요, 지금. 안 들리세요, 좀? 예. 제가 좀 크게 말씀드릴게요. 네네네. 예.
당시에는 좀 의심 같은 거 안 하셨는가 해가지고요. 그러니까 네. 2심 판결을 굳이 대법원에 이렇게까지 바꿔놓은 뭐 배경이라든가 뭐 그런 것에 대해서요. 당시에 저희가 그 고등법원에 승소하고요. 바로 이 회사가 어떻게 했냐면요. 대법관 출신들, 뭐 고등법원장 출신의 법률 대리인 19명을 선임합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 내에서는 혹시 이것이 정관예우 차원에서 우리가 대법원에서 질 수 있겠다고 하는 우려가 좀 있었고요. 예, 또 하나는 박근혜 정부의 친자본이나 아니면 반노동자적 입장에서 이 사법부마저도 뭔가 하수인 역할을 하면 우리가 좀 질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그때 당시 우려와 두려움이 있었어요. 저희들. 예, 예. 근데 당시 판결은 그랬고 또 4년이 지난 지금 현재 그 사항이 현실로 드러나니까 더 기가 막힌 거죠. 예. 그래서 재판 거래라는 말까지 등장을 한 상황인데요. 네. 이렇게 사법부가 자기들 이익을 위해 가지고 네. 노동권과도 거래를 했다, 맞바꿨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현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 이제 뭐 오랜 기간에 싸움을 좀 해왔고 박근혜 정부 내에서도 사실 재벌과 이제 뒷거래를 하면서 어쨌든 노동법 개혁이든 노조 탄압에 대한 요구를 해왔고 예, 또 정권은 거기에 맞춰서 재벌의 요구를 좀 받아들여서 저항하는 노동자들을 사실은 뭔가 소송으로다가 민법 형법으로 옥죄었던 사항들을 저희는 경험을 해왔거든요. 예, 이런 과정에서 보면은 사실 정의를 밝힐 수 있는 이제 마지막 보루라고 하는 이 법원마저도 이 정권의 하수인 역할, 그렇게 판결 거래를 했던 사실을 보면서 이거는 뭐 저희 이해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온 국민들이 실망 분노를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렇죠.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진실을 좀 규명하고 거기에 따른 책임자 처벌을 하고 잘못된 판결은 바로 잡아야 된다. 예, 예, 그렇게 좀 말하고 싶습니다. 예, 잘못된 판결 바로잡는 거는 재심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예, 필요하면 반드시 좀 해야 된다고 저희는 말하고 싶습니다. 예. 뭐 아마 다른 피해 판결 관련된 분들도 그런 요구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예, 맞습니다. 지금 재심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 뭐 그런 예. 요구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뭐 기자회견을 했어요 며칠 전에. 네, 네. 그래서 뭐 그런 일 절대 없다 뭐 그렇게 음. 이제 해명을 했는데 그 말 믿으십니까? 그걸 뭐 믿는 국민이 어디 있겠어요. 요즘 뭐 언론을 보니까 판사들도 계속 자성의 목소리가 높고 예, 반드시 강제 수사를 해야 된다는 입장도 있고 저희들뿐만 아니라 많은 주위의 분들이 그렇게 해서 뭔가 사법부가 나서지 않으면 예. 신뢰를 회복할 수 없다. 이렇게 지금 현재 단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저는 뭐 양승태 대법 원장에 대한 어떤 꼬리 자르기 아니라 예. 전체적 사법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예. 개혁이 좀 절실할 때 아닌가 예.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뭐 말씀하신 대로 사법부 내부에서도 뭐 아마 오늘도 뭐 또 모임이 있을 것 같고 이 문제 네. 뭐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된다 하는 뭐 자성의 목소리들이 또 뭐 계속 있는 것 같네요. 예. 네. 그리고 오늘 김지 부장님 연결한 김에 지금 예.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 문제, 복직 문제 이거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좀 말씀 다시 들어봤으면 싶어요. 예, 워낙에 참 오래됐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뭐 타결이 됐던 거 기억하는 분들도 있는데 근데 네. 그 다음에 또 그게 지금 아닌 것 같단 말입니다. 아직도 예.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있어서 현재 상황 한번 좀 소개를 해주세요. 대법 판결 후에 저희들 가족과 동료 4분이 더 떠났어요. 그 수가 이제 29명인데 2015년 12월 31일 날 사회적 타협으로다가 노노사 합의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합의 내용은 2017년 상반기 내에 해고자 전원의 복직을 노력한다고 되어 있는데 예, 현재는 한 20% 이상 정도만 20% 가까이만 복직되어 있고 120명의 노동자들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쌍용차 문제가 그 당시에 합의 이후에 끝난 것으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예, 아직 쌍용자동차 문제는 끝나지 않았고 지금 현재 10년째 복직 투쟁을 하루하루 절박하게 힘들게 좀 이어오고 있다. 그리고 회사하고 최근에 계속 그 교섭은 하고 있는데요. 예. 회사는 최근까지 해고자 복직 관련된 합의서를 쓸 수는 없다라는 예, 것이 이제 현재 입장이고 이 문제 때문에 아마 저희들도
하반기에는 좀 더 또 다른 투쟁을 좀 준비하고 예, 이 문제를 좀 사회적으로 알려서 남은 해고자들이 빨리 공장을 돌아갈 수 있도록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김 지부장께서도 그래서 지난번에 단식까지도 하고 그러셨잖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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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뭐 건강은 괜찮으세요? 그 사실은 좀 아직 그 회복 기간에 있어요. 그래서 예. 지금 얘기한 거 되게 버겁고 좀 아유. 힘들긴 한데요. 예, 예, 하여튼 잘 몸 추스려서 예, 다시 좀 예, 활동을 좀 해나갈 계획입니다. 예. 여전히 지금 뭐 쉽지 않은 환경 뭐 계속 부딪혀 있는 것 같으신데, 네. 뭐 사회를 향해서 또 청취하는 청취자분들 향해 가지고 뭐 좀 당부 좀 바람 같은 거 있다면은 이 기회에 말씀해 주시죠. 예. 쌍용당처뿐만이 아니라 정말 거리에서 고공에서 많은 노동자들이 지금 현재 이 부당함의 외침을 하고 있거든요. 일터로 가정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많이 있는데요. 하여튼 어려울수록 주변을 좀 돌아보고 예, 예, 함께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번 그 사법부에 대한 양승태 대법원장에 대한 이 내부 거래, 재판 거래에 대해서도 함께 관심 갖고 끝까지 지켜봐줘야 우리가 이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해 당사자의 만의 문제로다가 보기에는 너무나 좀 힘이 약하기 때문에 예, 함께 마음을 보태고 그리고 함께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끝까지 힘을 좀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쌍용자동차 문제도 아직 이제 10년째 접어들고 있는데요. 예. 하여튼 끝까지 함께 관심 성원해 주신 만큼 저희 문제가 끝날 때까지 함께 지켜봐 주시고 힘 모아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들으니까 벌써 10년의 세월이 지났네요. 예, 네. 1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도 문제가 제대로 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아무쪼록 이번 문제가 됐던 그 판결 문제, 뭐 재심도 네. 좀 받아내시고, 예, 아무튼 뭐 힘내십시오. 예, 네네. 예,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쌍용자동차 김득중 지부장 전화 연결했었습니다.